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1학기 우리 정보통계학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먼저 우리 정보통계학과에 입학하신 것을 굉장히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보통계학과에 오게 되면 통계, 스태티스틱스 공부할 테고, 또 최근에 들어와서 데이터 사이언스 이와 같은 것들도 연관해서 공부할 텐데, 우리 과에 들어오면 가장 핵심인 통계를 공부하고 덧붙여서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그 데이터 사이언스 하게 되면 이러한 통계와의 관계를 많이 또 고민할 텐데, 여러분들이 우리 과에서 개설한 통계로 여는 세상 그 카페에 보면 이 만화로 해가지고 잘 돼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따 이근희 교수님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 정보통계학과 연역을부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일단 퀴즈에서 나오는 문제니까 이걸 염두에 둡시다. 우리 정보통계학과가 신설된 연도는 몇 년도죠? 여러분 보시면 1992년 그 당시에는 응용통계학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교수님들이 계속 오셔가지고 지금 벌써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그런 역사가 되는데, 2019년 작년에 처음 그 개설할 때 고생하셨던 이태린 교수님이 퇴임을 하셔서 지금 명예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그럼 이제 간단히 교수님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재욱 교수님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백재욱 교수님은 현재 대구 경북 경남 지역대학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상으로 인사말을 보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통계학과의 백재욱 교수입니다. 저는 우리 학과에서 품질과 신뢰성에 관련해서 강의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돼서 품질과 신뢰성 분야에서도 각종의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정보를 만들 수 있는지 배울 것입니다. 또 나아가 그러한 데이터들이 나오기 전부터 어떻게 하면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지 배울 것입니다. 정보통계학과에 와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배울 것입니다만, 여러분들은 배우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하나를 배우더라도 자신의 분야에서 활용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신편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백재익 교수님이 멀리서 인사말을 보냈는데, 다음 분으로는 제가 이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김성수 교수고, 이번 학기에는 회기모형, 그리고 2학기 때 데이터 처리와 활용, 그리고 파이썬과 R, 이와 같은 과목을 제가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기재 교수님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예, 제가 직접 저는 이기재 교수고요. 저는 이번 학기에 데이터 정보 처리 입문 1학년 과목이고요. 엑셀 데이터 분석 2학년 과목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2에 두 과목이 2학년 과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학년 과목으로서 통계조사 방법론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이근희 교수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편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론 통계학 부분, 확률의 개념과 응용, 통계학의 개념과 재문제, 그리고 빅데이터 이해, 딥러닝의 통계적 이해, 이런 과목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강의로 만날 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영예 교수님입니다. 예,
장영재 교수입니다. 네, 제가 맡은 과목은 R 컴퓨팅하고 데이터 마이닝 이번 학기에 이렇게 1학년과 4학년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2학기 때는 비점형 데이터 분석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주로 데이터 과학과 관련된 과목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지식의 수준 R 컴퓨팅을 통해서 먼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관련 있는 부분들은 좀 숙지하시고 좀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만 이 R 컴퓨팅 강의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차츰차츰 계단을 밟아서 그 다음 과목을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명예교수님이신 이태림 교수님, 작년에 퇴임하셨습니다. 이태림 교수님은 이번 학기에 통계학 개론, 2학기 때는 그 통계로 세상 읽기,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과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같이 자리에 있는 조교 선생님 두 분을 소개하면 심정민 선생님 계시고 임대호 선생님 두 분이 계십니다. 잠깐 화면을 한번 볼까요? 두 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어려운 것이 있거나 또는 학사에 관련된 이와 같은 질문이 있으면 이 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는 이제 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있는데 학과 튜터 선생님이 세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1학년의 정수연 선생님, 2, 3학년의 곽화륜 박사님, 임지원 선생님, 이 세 분이 있으니까 이 세 분들이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을 지도를 할 테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 대한 학습 지도라든가 상담 이와 같은 질문이 있으면 튜터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간단하게 우리 학과에 참여하고 계시는 외부 교수님들 목록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전국에 있는 통계학과 교수님들이 다 우리 과 교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나와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우리 학과 교재 또는 강의를 맡으신 분들을 열거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보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우리 학과에 지원한 신편입생 지원 현황이 나오게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약 70명 정도가 증가해서 800명 이상이 우리 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학과가 굉장히 발전하는 학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자료인데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이와 같은 4개 지역을 포함하면 한 80% 정도가 지금 이쪽에 있고 전국적으로 골고루 다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서울이 450명이 넘어서 약 50% 정도가 서울에 있는 학생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 학과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직장인이고 실제적으로 방송대가 직장과 이 학업을 같이 병행하는 그러한 학과고 특히 우리 과는 이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를 공부하는 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학과에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만 하는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게 되는데 그러한 행사들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잠깐만 여기 있네. 이 학생회를 잠깐 보면 그 서울에 김현태 학생이 있는데 현재 김현태 학생이 전국 총학생회장도 겸임하고 있죠. 김현태 학생이 전국 총학생회장도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각 지역의 학생회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같이 스터디도 하고 해나가고 또 여러분들이 그 학과에 어떤 건의사항들이 있으면 이런 학생회를 통해서 건의하는 것도 좋은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우리 과
행사 안내가 나와 있는데 전국 MT라든가 워크샵, 또 경진대회, 통계인의 밤 이와 같은 다양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행사가 있을 때 학생회를 통해서 또는 이 학과 조교 선생님을 통해서 항상 안내가 나갈 테니까 그러한 내용을 보고 같이 참여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학사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 교수님들이 이 중요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긍희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이 학습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이긍희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릴 거는 학습 계획 세우기와 전공 흐름도까지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학과에 이제 데이터 과학자 또는 통계학을 배우기 위해서 저희 과에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학과에 오신 분들이 이 어떤 수학적 백그라운드, 코딩적인 백그라운드가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전문가인 분, 저희보다도 더 많이 통계학이나 데이터 과학을 아신 분들이 저희 학과에 입학하신 분들도 상당히 있고, 우리나라의 유수의 데이터 과학자들이 다 저희 과 출신이 저희 학과를 졸업했거나 또는 조금 다녔던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학과는 다양한 교과목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통계학, 그러니까 데이터를 읽는 일종의 문법인 통계학을 기본적으로 골조로 해서 이 데이터를 읽는 방법,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거나 분류하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뭐냐면은 수학 베이스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코딩 베이스로 진행되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진행되거나 혼합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 계획 세울 때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얼마나 수학을 좀 아느냐, 두 번째 얼마나 코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야 돼요. 그리고 통계학이다 그러면 통계학을 과거에 얼마나 들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얼마나 학습에 갭이 존재하는지, 내가 한 20년 전까지 공부하고서 이제 손을 놨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학습 계획을 굉장히 천천히 세워야 됩니다. 낮은 거를 배웠다고 해서 아래 학년 거를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학습의 이런 능력들을, 학습하는 습관이나 능력을 키우는 그러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학하고 코딩만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수학은 이 통계학이 아니에요. 수학은 통계학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 모르더라도 통계학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수식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게 수학이 아니라 통계학을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그걸 쭉 읽고 코딩을 하면서 하면 되고요. 코딩도 R이나 파이썬, CS나 SPS 이런 것 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배우면 나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배우다 보면 갑자기 실력이 급등하게 됩니다. 최소한 한 학기 또는 1년 정도를 배워야 되고요. 아주 기초적인 과목, R 컴퓨팅, 통계학 개론, 이런 과목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강해서 이 통계학이나 데이터 시대의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 때문에 수강 시청도 그 두 과목들을 중심으로 이제 제공이 됐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학년별 교과 과정이 있는데요. 그냥 바로 넘어서 뒷페이지에서 이 전공 흐름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년이란 책에는 거는 이제 저희의 그 선수 과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선수 과목부터 후수 과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중심 라인이 있습니다. 통계로 세상 읽기, 데이터 과학 입문, R 컴퓨팅, 통계학 개론, 빅데이터 이해, 데이터 마이닝 이렇게 지나가는 중심 라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통계학의 기초와 데이터 과학자가 되는 그런 코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노란색, 주황색 것들은 이제 그것들의 기본이 돼 있는 일종의 컴퓨팅 관련된 거예요. 파이썬과 R 컴퓨팅, 데이터 정보 처리 입문, 엑셀 데이터 분석, 데이터 처리와 활용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쪽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조사나 국가통계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저쪽 위쪽에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론통계학 부분,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전통적인 통계학 부분입니다. 회귀모형, 다별량부터 예측방법론, 실험계획, 그 다음에 이제 보건 쪽, 품질 쪽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배워도 되지만은 한 줄, 그러니까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배워도 여러분들이 회사에서의 뭐 또는 집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좋은 도구나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통계학을 배운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할지를 배우는 방법, 지혜를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처음엔 천천히 나중에는 열심히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 계획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일정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유노 캠퍼스에 들어와서 강의를 듣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험 일정이 있습니다. 시험 일정을 반드시 기록해서 그 시험을 반드시 보는 거, 그리고 최소한 1년 정도를 배워야지 이 데이터 과학, 통계학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좀 길었지만은 자세한 것들은 네이버 카페 통계로 여는 세상에 제가 학습 계획 세우기라는 글이 있으니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소개하셨던 중에서 시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시험에 대해서 이기재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발표 자료는 어디에 올라와 있죠? 네, 예. 그 발표 자료는 참고해서 보시고요. 요 강의와 시험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화면 한번 같이 봐주시는 게 좋겠네요. 요 강의 수강은 우리 과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멀티미디어 강의로 15강으로 진행됩니다. 이것이 일반 대학에서 얘기하는 15주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다 이제 부가적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는데 중간고사에 해당되는 건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출석 수업 과목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는 과제물 제출이 필요한 것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과목마다 출석 수업 과목인지 과제물 과목인지 그거를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는 공통적으로 70점 만점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두 가지 유형이다. 그 점만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출석 수업 과목에 대해서는 출석 수업에 참여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과에서는 이제 실습을 통해서 실습 과제물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30%의 점수를 부여받는다. 30점을 부여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화면 먼저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과에서 출석 수업 과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학년인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대부분 이제 데이터 정보 처리 입문, R 컴퓨팅, 그다음에 C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이 이제 출석 수업 과목에 해당되는 그런 과목들이고요. 2학년 과목들 나와 있습니다. 통계학 개론, 그다음에 엑셀 데이터 분석, 3학년 과목 나와 있고요. 4학년 과목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온라인 과제물 제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석 수업 중에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과제물을 제출할 거고 과제물을 낼 거고 그거를 작성해서 온라인 과제물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혹시 이제 출석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출석 수업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포기가 아니라 다시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 내거나 또는 뭐 대부분은 출석 수업 우리 과에서는 이제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을 내는 경우가 되고요. 뭐 부분적으로 이제 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그 시험 날짜를 한번 보게 되면은 6월 7일 요때 이 실습 과제물에 대해서는 추후에 학부에 공고가 되는데 6월 7일까지 과제물을 온라인 제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볼 때는 6월 7일 날 시험 장소에 와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용어로 구분된다는 거, 그 점만 일단 봐두시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돼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학과 사무실이나 아니면은 지역 대학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그 과정을 이렇게 살펴서 학사 일정을 이렇게 이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히 그 과제물 시험에 대한 과목이 있는데요. 과제물 시험에 대해서는 제출 기간이 있는데 보통 이제 4월 23일까지 제출이 되고요.
본인의 과제물, 본인이 이제 수강한 과목에 대해서 나의 수강 정보에 들어가 보시면은 홈페이지에 나의 수강 정보에 가보면 과제물이 어떤 건지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제물이 아직은 올라와 있지 않을 텐데 이제 3월 달에 개강을 하게 되면은 이 과제물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4월 23일까지 온라인 제출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화면에 이제 과제물 과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한 게 그다음 화면인데 한번 간단히 봐보죠. 예를 들어서 2학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학년 예로서 여기 있는 6과목을 다 듣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한국사 2에 세상 읽기와 논술, 통계학 개론, 세계 정치와 경제, 엑셀 데이터 분석, 여론조사 이해를 듣는 학생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 학생은 출석 수업에 참여하게 되면은 이렇게 6과목을 듣는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사 2에 통계학 개론, 엑셀 데이터 분석 요 3과목을 출석 수업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날짜가 미리 정해져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좀 있으면 공지가 될 거고요.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한국사의 2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참석하게 되면 공지가 되니까 시험 날짜가 그때 확인해서 하시면 되겠고, 통계학 개론, 엑셀 데이터 분석 이거는 이제 실습 과제물을 마찬가지로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낼 거고 그거를 작성해서 온라인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우측에 있는 과제물 시험 과목에 대해서는 학보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의 과제물이 나가게 될 거고 그 해당되는 과제물을 4월 중순 그 정해진 날짜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인터넷상으로 온라인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30점이 평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로 70점을 평가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 일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4일에 1, 2학년 그리고 6월 21일에 3, 4학년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꼭 메모하셨다가 여기 때 기말고사에 오시면 되겠고요. 그 시험 장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공지가 나가게 되니까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기말고사는 그 객관식으로 그 문제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25문항 문제이고 좀 간단한 문제인 경우에 있어서는 35문항 이렇게 문제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요령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교재 뒤에도 이제 여러 가지 연습 문제도 나와 있고 또 워크북 그래가지고 교재랑 같이 나가 있는 자료들도 있고 그러니까 또 과거의 기출 문제들도 모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러한 자료를 참고해서 이런 기말고사를 함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해서 뭐 시험 제도 내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출석 그 수업에 대해서 수강 신청을 했을 텐데 아까 우리 이기재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염두에 둘 게 뭐냐면 출석 수업을 신청했어도 여러분들이 직장일 때문에 이제 참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 출석 대체 시험으로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역대학에다 신청하면 되는 거죠. 지역대학에 신청하면 되니까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해나가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기본적으로 이 온라인으로 접하게 될 텐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장영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이렇게 접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한번 저희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요. 자, 홈페이지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미 아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다음 이제 아이디 등록은 다 하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속히 등록을 해주시고요. 등록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정보를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회를 보시면 이 홈페이지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강하시는 모든 과목에 대한 스케줄 그리고 정보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기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수강 정보라든지 출석 수업 일정이라든지 과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론 쪽에 공지가 되니까 꼭 이 부분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사 정보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사 정보도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항상 그 접속해서 보실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튜터 선생님이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튜터 선생님들은 이제 신편입 올해 이렇게 하신 분들에 한해서 직접 연락을 드려서 튜터 사이트를 통해서 지도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사 과정이 좀 조금 낯설거나 좀 이런 온라인 과정에서 좀 의문이 있으시거나 이런 수업 과정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튜터 선생님께 이렇게 의뢰를 하시면 이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일반 오프라인 그 기반의 교육하고는 좀 차이가 나니까 이런 튜터 게시판을 통하거나 튜터 선생님들이 개설한 그 밴드 같은 그런 그 외부 그런 커뮤니티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이용하셔서 꼭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런 학사 절차가 조금 독특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또 시기를 놓치지 않고 또 그 수업도 들으시고 또 과제물도 제출하시고 시험도 이렇게 응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학습 포털인데요. 유노 캠퍼스라고 PC에서도 접속이 되고 여러분 모바일 기반 기기에서도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강의를 PC에서도 수강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로도 수강하실 수 있으신데 여기서 이제 유노 캠퍼스의 이 홈페이지 아이디랑 동일한 그 아이디로 접속을 하시면은 이제 홈페이지 이 유노 캠퍼스에 탑재된 여러분들이 수강하는 과목을 다 수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영상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모바일 폰으로도 최적화돼서 잘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이 되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접근에 한번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번 접속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학습 환경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화면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정보통계학과 홈페이지인데요. 이제 모바일 앱 외에도 홈페이지를 통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과를 검색해서 홈페이지를 통하면 정보통계학과 자체의 홈페이지를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화면인데요. 정보통계학과 홈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여기서 학과 공지가 공식적으로 여기에 나가니까 각 여러분들이 수시로 이 부분도 이렇게 접속해서 어떤 공지 있는지 보시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이제 여기에 탑재된 내용은 사실은 정보통계학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교과목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지사항만 이 홈페이지에서 보시고요. 항상 유노 캠퍼스 수강은 유노 캠퍼스 기준이다. 유노 캠퍼스에 기반을 두고 수강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과 홈페이지와 유노 캠퍼스 이 두 가지를 이제 학교나 학과 홈페이지 그리고 유노 캠퍼스 이원화된 이 체제를 꼭 기억하시고 접속하셔서 유용한 정보를 이렇게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방 유노 캠퍼스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학교에서 여러분들 평가할 때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70점 이와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이제 학교에서 예정이지만 내년부터는 금방 유노 캠퍼스를 통한 강의의 참여도 이걸 형성평가라고 하는데 그걸 20점을 부여할 저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빠르면 내년부터 그럴 텐데 30점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참여도에 따라서 20점, 그리고 기말고사는 50점. 이와 같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그 강의는 유노 캠퍼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 유노 캠퍼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모바일을 통해서 지하철에서도 볼 수가 있는 그런 강의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따로 이제 설명을 자세히 안 할 텐데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 장학금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졸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면 장학금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졸업할 때는 현재 이제 140학점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는 앞으로 이제 130학점으로 바꾸려고 지금 교육이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나중에 이제 그 학교에 정시로 공지가 되면 이때 어떻게 하면 졸업이 되는구나 하는 내용들 그러한 내용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학과 관련 자격 시험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을 딸 수도 있고 품질 경영기사 이와 특을 딸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가장 그 많은 학생들이 관심이 있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 주전문가 자격시험 우리과 4학년까지만 그 충실히 이수하게 되면 특별히 준비를 안 해도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시험은 합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걸 공부하면서 졸업 후 진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참고로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자, 우리 과에 들어와서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하고의 교류입니다. 그러한 학생들하고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우리 학과에서는 그 학생들의 교류를 위해서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네이버 카페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모든 보고가 들어 있으니까 여기에 반드시 가입해서 보면 됩니다. 이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이근희 교수님입니다. 이근희 교수님을 통해서 네이버 카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그 네이버 카페를 한번 하면은 가입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가 다 그 학번 입력하면 등업을 해드리고요. 이전에 그 학과를 탐색하면서 가입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쪽지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다 등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교류하고 이 컨텐츠들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들을 한번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학생회에서도 이제 별도로 카페들이 있는데 다 이쪽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통합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많은 활동 부탁하고 질문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해주시면 그게 누적이 돼서 좋은 그 데이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배들이 또 볼 수 있고 학습 경험 이런 것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네이버 카페 학생 수 한 몇 명 되어 있죠? 3,800명 이 정도. 현재 한 3,800명이 지금 가입자 수로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는 대학원생까지 다 지금 들어와 있죠. 저희가 이제 준비된 그 오리엔테이션 자료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우리 어떤 책을 한번 소개를 하고 싶다 한 생각이 들어서 책을 한번 뒤져봤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 정보통계학과를 들어와서 뭘 공부할 것이냐 바로 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통해서 세상을 제대로 보는 방법을 공부한다. 세상을 제대로 보는 방법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바라보는 이러한 것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근에 저희 동네에 사시는 75살 먹은 잡수신 그 할머니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굉장히 재밌는 책을 읽었다고 저한테 소개를 하길래 그게 뭔가 봤더니 여기 보시면 이 책을 소개를 해줘요. 이분이 너무 재밌게 봤다. 이 팩트풀리스라고 해가지고 한스 로슬링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이 책이 봤더니 빌 게이츠가 미국 모든 대학 졸업생한테 구입해서 선물한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정보통계학과에 들어와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아마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시중에 가면 한 16,000원인가 아마 할 테니까 각자 사서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혹시 뭐 질문 사항들 들어와 있나요? 수강 수강 신청 지금 확정이 됐지만 3월 초에
그 각 지역 대학의 수강 신청 변경원이라고 양식이 있어요. 학생 서식에 들어가시면 그걸 작성해가지고 그 해당 지역 대학으로 팩스로 보내시면은 변경이 가능하세요. 3월 직접 초까지. 학교 와도 되는 거죠? 네, 직접 제출하셔도 되고요. 네. 그 본인 온라인으로 해당- 하는 것은 끝났고 기간이. 네,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끝났고, 네. 지금 정리하면 그 온라인으로 변경하는 기간은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역 대학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해서 네,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예. 아니면 팩스로 보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수강 변경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염두에 두고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 외에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또 질문 사항들이 있을 텐데 이와 같은 것들은 학과 홈페이지나 또는 네이버 카페 또는 이 교수님 그 게시판에 그 질문 게시판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물어보시면 자세한 답이 나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로 뭐 없습니다. 예. 뭐 추가로 들어온 질문 혹시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질문 혹시 체크가 있는 거 없으신가요? 예. 그럼 이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